자, 일단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급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쉬워, 그지? 왜냐면 말이 그냥 수열의 극한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옛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하고 사고 차이가 비슷하잖아, 그죠? 네. 등비수열을 다루는 방법만 머릿속에 새겨두면 네, 1단원은 수열의 극한 편은 쉽습니다. 자, 이제 급수가 되면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 그지? 그럼 새로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게 관건이고, 그놈이 가진 성질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념이 결합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급수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Sn, n번째 항까지 합에 대하여 얘 또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그놈의 극한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그런데 말이지, 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이 개념을 정리하는 인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시그마 하시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 1번은 얘를 번역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제 1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라 하는 단어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 한없이라는 수열의 무한 합을 두 글자 급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시리즈입니다. 그냥 뭔가가 쭉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덧셈 기호로 엮여있는 수열들이 더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놈 Sn이라는 녀석은 한없는 합에 비하여 n번째 항까지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저 합의 입장에서는 일부분이다 해서 부분합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쉬워, 그지? 일부분의 합인 거니까. 다만 어쨌든 부분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SN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급수란 SN의 극한이다. 부분합의 극한이다. 그러면 SN을 구하는 단계가 있을 테고 리미트를 적용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럼 결국 급수 단원이 되면 두 개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킨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SN을 구해, 리미트를 취해. SN을 구해, 리미트를 취해. 항상 수학은 이 방향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SN이라는 것 자체가 또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AK를 구해. 이게 1단계. 리미트를 취해. 2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급수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두 개의 단계가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읽으면 꺼냅니다. 됐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n번째까지 합을 일단 구해. 그리고 리미트를 취해. 그럼 얘는 이미 수원에서 다 터득한 것이고 얘는 바로 직전에 터득한 거니까 그냥 그거 두 개의 결합태에 지나지 않는다. 됐죠? 급수란 수열 AN을 첫 장부터 차례대로 더하여 무한히 늘어세운 것을 말하고, SN은 n번째까지 합인데 부분합이다. 그놈의 극한이다. 그러면 급수가 된다. 당연히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했다 하고 수렴되어 있는 그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인데 수렴한 그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되나? 당연히 급수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발산한다 하고 급수합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지. 아주 간단한 사례들 몇 개를 생각해 볼 텐데, 수열 AN의 모습이 2n 빼기 1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놈을 가지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급수의 합을 찾아봐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시 한 번입니다. 순서대로 이놈의 SN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n제곱이에요. n제곱의 리미트를 취합니다.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놈은 그냥 발산합니다 해서
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등차 수열, 공차가 0이 아닌 모든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합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가 말이지, 이런 수열을 생각했어요. 공차가 빵, 첫 장이 2, 그러면 2 줄기찬 2가 나열되는 건데 한없이 그걸 또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 또한 발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등차 수열은 첫 장이 제로이고 공차가 제로가 아니면, 즉 000000만 아니면 몽땅 다 발산합니다. 그 쉬웠어요, 그죠? 두 번째 사례. 수열 AN이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이라고 가정해봐요. 당연히 이거는 등비 수열이 되는데 이놈에 대해서도 역시나 시그마 하시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an, 즉 이 급수의 합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여러분은 이미 다 상상하고 있겠으나 정의대로 가보면 리미트를 쓰신 후 SN을 구한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공비가 2였던 이 등비수였으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장 3 괄호 속에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겨먹은 게 SN이 될 테니까 SN의 극한을 취해봤답니다. 보다시피 한 결과 이곳에 n이 포함된 지수꼴이 나타났는데 일단 2의 n제곱이 되면 이건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이 또한 발산하는 사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열인 경우는 대체로 그 급수가 발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놈이 있느냐? 네 가지 사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볼 건데요. 이번엔 말이지, an 자체가 3 곱하기 2분의 1에 n 빼기 1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역시나 급수를 생각해 볼 건데 그 방식은 똑같아, 그지? 지금 여러분 너무 익숙한, 여러분 뭐 굳이 딴 생각 없이 다 쫓아올 수 있는 계산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 계산을 선생님이 일일이 하는 이유는 그냥 완전히 이 절차를 익히기 위함입니다. 급수라 함은 SN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지금 저 등비수의 경우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빼기 공비분의 첫장 괄호 속에 1 빼기 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될까, 그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n이란 놈이 포함된 항은 이 놈뿐인데 밑이 1보다 작아지? 그럼 얘는 당연히 0으로 사라질 거야? 그럼 최후 생존자를 찾아봤더니 1 빼기 2분의 1에 분자 3입니다 해서 답이 6이군요.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 더. an이라는 수열을 가봤더니 n에 n 더하기 1분의 1인 꼴의 분수식을 만났습니다. 그럼 역시나 그놈을 가지고도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an 급수를 구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질문 오면 계속해서 우리의 절차는 똑같아요, 그죠? 극한을 써놓고 괄호 속에서 이 수열의 n번째까지 합을 찾습니다.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k의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수학 1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봤던 부분분수꼴로 변형하여 소거하는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처리해보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 리미트를 앞에 그냥 둡니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괄호 속에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 넣을 때까지 줄기차게 하면 줄기차게 소거되면서 최후 생존자가 맨 앞에 처음 숫자를 집어넣은 1분의 1 하고 맨 뒤에 마지막 숫자를 집어넣은 n 플러스 1분의 1이 생존하여 n번째까지 합을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취해봤더니 얘는 사라져버려요. 그럼 최후 생존자가 1입니다 해서 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해서 지금까지 4개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시 등차 수열은 00000이 아닌 한 무조건 발산하게 생겼다. 등비 수열 중에 공비가 1보다 커진 녀석은 SN을 구해봤더니 당연히 그 공비에 N제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산한다. 공비가 1보다 작아지면 이번엔 얘가 죽어버릴 테니까 수렴하게 되는데 그 수렴값을 찾아봤더니 1에서 공비를 빼고 첫째 항을 분자했으면 이게 곧 그 합이 되어 급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분수꼴의 식을만 나왔는데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하면 소거되면서 수렴하게 되더라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급수는 1번이야. 개념에 S는 찾아 리미트를 취해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 리미트를 취해. 그러면 이 절차만 그대로 적용시키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급수의 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는 발산하는 놈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수렴하는 놈 쪽에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따져봤더니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두 가지 사태뿐임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런 꼴로 생겨먹은 등비 수열을 가지고 그놈의 급수 처리한 일반화시키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a 곱하기 r에 n 빼기 1승 꼴로 쓰여있는 등비 수열의 급수. 여기에는 이름이 붙어서 등비 급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비 급수는 공식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이 녀석에게는 뭐라고 붙일 이름이 없는데 절차를 쭉 따지다 보니까 사정없이 막 다 지워져 해서 우리끼리 약속 소거형 급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미적분에 있는 급수 중 인간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등비급수 중 일부하고 소거형 급수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걸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 노하우를 머릿속에 새길 단계입니다. 급수가 주어지는데 급수는 n번째까지 합을 구한 후에 리미트를 취하면 되더라. 그 과정을 우리의 선배들께서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수렴하도록 되는 어떤 급수들의 대부분은 등비 수열의 급수, 즉 등비급수거나 차례대로 나열하면 소거되어지는 소거형 급수 2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한 김에 당연히 궁금한 등비급수를 생각해 볼 텐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AR의 n 빼기 1승이라는 이 급수를 공식화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공식처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A란 녀석이 0이 되면은 그냥 빵인 거니까 그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0이 아닌 경우로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해요. 모든 급수는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은 후에 극한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놈은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괄호 속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봤더니 1에서 공비를 빼요. 첫째 항 괄호 속에 1 빼기 r의 n승에 이렇게 쓰면 저놈과 같아진다 라고 하면 틀리겠지, 그지? 여러분 기억나요?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지 않을 때는 저공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해하죠? 이 분모가 0인 경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이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따라가서 판단하면 그만인데 특별히 R이라는 녀석이 1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당근 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1인 거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계속 A를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곱하기 a 꼴에 이런 1차식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 됐죠? 여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등비수열 합편에서 네, 공비가 1인 순간은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됐죠? 그런데 특별히 공비가 1이 됐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a를 한없이 더해가는 거니까 a가 특별히 0이 아니라면 이건 반드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죠? 네, 1차 함수니까 a가 양수면 그냥 무한대로 갈 테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 내려가서 발산하게 생겼다. 그럼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사례를 든 그 둘처럼 결국 SN을 찾아서 정리하고 났더니 이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이 극한만 남아있는데 그곳에 n이 포함된 항은 오직 이 노란 동그란 부분뿐이니까 이 판단하면 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미 했어요. 그죠? R의 n승의 극한의 처리 방법에서 저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태가 벌어지면 얘는 그냥 확 죽어버릴 테니까 남아있는 녀석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저 급수, 등비급수의 합을 찾을 수 있더라. 이 말이지. 특별히 어떤 범위일 때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렇다면. 그런데 R의 n승꼴을 포함한 모든 극한 처리하는 방법이 앞에서 우린 4가지로 나누기로 했는데 얘가 그중 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R이 1인 경우는 인사했잖아. 이미 거기서 발산을 해요. 그럼 R이라는 녀석이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랑 R이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새끼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오락가락 진동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어요. R이 1보다 커지면 무한대로 갈 테니까 발산하겠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진폭이 커지면 진동일 테니까 또 발산하는 거네. 이건 그냥 무조건 다 발산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했더니 말이죠. 등비급수가 너무 심플해. 그지? 무슨 말이지? 선생님 전자는 어떤 등비수열을 만나도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들을 무한히 더한 녀석은 어찌 되냐? 이런 질문 앞에서 하면은 요 개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곳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때만 이렇게 어여쁜 계산식으로 수렴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가 되면 그냥 항상 발산합니다 해서 끝입니다. 됐죠? 너무 쉬워, 그지? 그럼 머릿속에 뭘 새길 거냐? 등비를 만나다. 등비를 만나다. 공비를 보라. 과연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냐? 판단하라. yes 판단에 서면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끝이다. no 판단에 서면은 발산해서 죽여라. 이 말이지. 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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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판단한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판단을 해본다. yes 판단에 서면 답이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그만이다. no 판단에 선다. 결론을 말아.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꼴의 급수의 처리 방법이 그냥 단순 공식의 체계를 따른다. 됐죠? 물론 A가 제로가 되면 당연히 0에 수렴하겠죠. 우리는 지금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등비급수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끝이 났습니다. 해서 소거형 급수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부분분수의 분해꼴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거형 급수의 기본 정신은 항상 식이 마이너스 꼴로 정리가 될 테고 시그마 1단계의 시그마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당신이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거시켜서 답을 내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요 생각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급수 문제 중에 수렴해서 그 급수의 합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인데 그중 등비급수는 간단히 이 절차만 밟으면 끝이더라. 나머지 소구형 급수들은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분한테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기억할까? 모든 급수 한 단계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단계를 거친다. 되시죠? 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정한다. 이러면 네, 급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완전히 끝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의 제1단을 처리드렸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급수의 성질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수열의 극한도 했고 급수도 했습니다. 이미 수학일 수열편에서 AN을 구한 후 SN을 구한 후 그들 간의 관계를 논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성질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급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성질. AN으로 생겨본 이 급수가 수렴하고 BN으로 생겨본 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하는 두 개의 급수를 만나면 그 둘의 합에 대하여 합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 급수 얘를 처리할 적에 얘를 각각으로 분해시킬 수 있다. 분해를 했으니 AN 급수의 합, BN 급수의 합, 둘의 합으로 처리하면 이 결과가 그냥 얻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왜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던져봐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급수라는 것은 리미트 하시고 시그마 하시고 두 단계를 밟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1부터 n까지, n까지. 근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수원에서 시그마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시그마가 그대로 분배되어서 처리가 된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되시죠? 그러자마자 다음 단계에 극한이 등장하는데 극한의 성질상 수렴하기만 하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다 분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지금 더하기이기 때문에 너도 분배가 가능하고 너마저도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적어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데 한해서는 더하기 전체의 급수는 분해시켜서 각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빼기가 됐을 때도 여기가 빼기가 될 테니까 시그마 성질상 빼기는 분배가 되고 리미트 성질상 수렴하기만 하면 분배가 됐던 거니까 이 또한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야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이 곱하기를 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성질상 시그마는 합이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로는 분해가 되는데 곱하기 쪽을 향해서는 절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 그치? 이거 안 되는 거네. 됐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곱셈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억해 둘 것은 합이었어요. 덧셈하고 뺄셈은 분배가 되는데 곱셈부터는 분배되지 않습니다. 해서 끝입니다. 쉬워요. 그죠? 1번 아주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2번이 사실상 수력한과 급수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고 이 주제가 터득되면 사실은 개념이 전부가 끝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대명제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시그마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an, 얘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급수가 수렴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일반항의 극한은 어찌 될 것이냐? 따져봤더니 언제나 0에 수렴한다고 정리가 얻었어요. 다시입니다. 마치 수열에서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도출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풀듯이 지금 수열의 급수편에서도 급수의 수렴성을 가지고 일반항의 0으로의 수렴성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런가 봐. 이러면 거의 문외아의 상태가 되는 건데 항상 정리를 만날 때마다 왜? 이래봐야만 이 공부가 확실해지고 탄탄해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증명해 봐야 되겠죠. 그죠? 증명이 딱 두 줄 만에 끝나겠습니다. 잘 쫓아보세요. 급수를 우리는 최초 정의할 때 무엇인가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인정돼요? 뭐의 극한이었지? Sn, 즉 n번째까지 합을 찾아서 요 놈의 극한 처리를 하면은 이게 곧 얘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됐죠? Sn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급수란 두 단계를 거친다, 그지? Sn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는 것이다. 수렴했으니까 수렴하는 그 값이 있겠지, 요렇게 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줘야 돼요. Sn은 말이죠, AN하고 비교할 때는 n번째까지 합이겠으나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읽으면 어쨌든 그것도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할 때마다 그 값이 차례대로 얻어지는 이것 또한 수열입니다. 인정돼? 네, SN마저도 그냥 수열이다 이 말이죠. 그치? 다 인정되지? 네. 2n 빼기 1의 합을 생각하면 1, 3, 5, 7, 9 땡땡땡땡을 더해 나간 거니까 1, 4, 9, 16, 25 이렇게 흘러가는 또 하나의 수열이다. 인정되지? 해서 수열이 수렴했다는 말입니다. 인정돼? 그러면 SN으로부터 AN을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SN과 AN의 관계상 저게 SN이잖아? S에 n-1을 찾아서 빼면 곧 AN이 될 것이에요. 인정돼? 그런데 SN을 하나의 수열을 읽으면 수열이 수렴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n 빼기 1번 장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수열마저도 극한을 취하면 당연히 그 값이 얼마? S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됐죠?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의 극한과 같아서 목표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의 목표가 S라면 너의 목표마저도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말이지, 너가 수렴해, 너도 수렴해. 수렴하는 두 녀석을 서로 뺐으니까 리미트는 분배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유로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합체 Sn 빼기 S n-1 일 것이고 S 빼기 S는 빵이다 해서 너가 뭐지? 너가 바로 AN과 같은 거니까 SN이 S에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가 정확하게 증명을 합니다. 됐죠?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뜻을 이렇게 새긴 후 목표값 SN과 AN의 관계야? 그렇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제1번 저 정리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형으로 왜 그러냐 증명하라 그러면 저 세 줄을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증명을 거치고 봤더니 매우 의미심장한 다음번 결론 하나가
추가로 얻어졌습니다. 우리는 1학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이 등장하면 반드시 저 명제 뭘 따져볼 수 있지? 대우 명제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우를 잠깐 써보겠습니다. 얘를 부정해보는 거야, 그지? 리미트 하시고 n이 뭐 한다고 해요? an에 0이지 않다면 번역해드리면 일반항의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저쪽을 부정해요. 시그마 n은 이래서 무한대까지 가는 an 수렴치 않는 거니까 무조건 발산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입니다.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의 뜻은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무한대까지 가요. 3n 제곱 더하기 1분의 n 제곱 빼기 1 이놈의 급수는 얼마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이 오거든. 너의 일반항을 찾아서 극한을 취해보거라. 이놈의 극한을 취해봤더니 3분의 1이야, 그지? 3분의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너는 추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그만이다 하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물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또 만났어. 그럼 당연히 너는 어떻게 되지? 일반항 자체가 발산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더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아,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의 극한을 취한 결과로 발산합니다. 수렴을 해도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면 발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례를 들면서 소개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급수들 중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다 발산해요. 그럼 수렴하는 녀석이 몇 안 된단 말이잖아, 그지? 그럼 수렴한 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는 게 일일 텐데. 다시 한번 정리. 급수가 수렴해요. 일반항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이건 아주 철칙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대우를 생각해. 0에 수렴하지 않는 어떤 일반항을 가지고는 급수의 계산 결과,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발산함이 참여하다. 되나요?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이 또 나와요. 어떤 바보는 여기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는 않다, 그지? 무슨 말이냐? 일반항이 0에 수렴해. 다시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대.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 놈들일 텐데, 그렇다면 급수는 수렴하겠지? 라고 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오직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우 명제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0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서 이걸 선언해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이지. 인정되죠, 여러분? 어이 선생님,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일반항이 0으로 갈 때는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여 진짜로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물으면 나는 급수의 정의대로 n번째까지를 진짜로 구한 후에 극한을 취하는 두 단계에 걸친 계산을 해봐야 계산의 결과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가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정리해봐. 급수에 대해서 논하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돼. 일반항이 0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항이 0에 가지 않아요? 무조건 발산해. 일반항이 0으로 간대요?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n번째까지 합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렴될 때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사례를 잠깐만 볼 텐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n의 n 더하기 2분의 1꼴의 식을 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다 보는 것처럼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지? 일반항의 극한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여러분의 극한은 당연히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에 수렴하겠지. 그럼 어쩌라고? 수렴한다고 단정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산수를 해봐야 돼, 그지? n이 무한대로 가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요. 이 괄호 속에 부분분수로 쪼개버리면 뒤에서 앞을 빼면 얼마지? 2니까 2분의 1 괄호 속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진짜로 숫자를 쭉쭉쭉 대입해보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리미트를 남기고 괄호 속에 이건 지금 두 칸 차기 때문에 생존자가 두 마리씩 있지. 그럼 이 앞쪽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연속된 두 잔수를 집어넣어서 1분의 1하고 2분의 1이 생존할 테고 이쪽은 여기서 시작해서 연속된 두 잔수니까 빼기에 n이 들어간 n 더하기 2분의 1하고 얘보다 한 칸 작은 n 빼기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들어가서 n이 뭐라고 극한을 취했더니 너 죽어버려? 너도 죽어버려? 그럼 너가 바로 최후 생존자입니다 해서 이건 수렴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에 n은 이랬어. 무한대까지 가는데 루트에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꼴에 이런 급수가 또 등장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절차에 주력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루틴을 정해봐야 되는데 1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반항이야, 그지? 일반항의 리미트를 취해봐요. 역시나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취하면 제로입니다. 됐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급수가 존재한다고 나는 단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뭘 해봐야 된다고? 진짜로 산수를 해봐야 된다고, 그지? 는 갑니다. 리미트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시그마가 필요해졌어요. 근데 얘를 보니까 유리화 시키면 예쁜 식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봤더니 분자분모에 k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루트에 k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k가 분자가 될 테고 분모는 제곱의 차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됐지? 그랬더니 진짜로 빼기꼴로 식이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 계산을 해봤어. n이 무한대로 가요. 괄호 속에 1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 루트 3 빼기 루트 2이고 루트 4 빼기 루트 3이고 땡땡땡땡 할 때는 촥촥촥촥 사라지고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에 n 더하기를 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1이 생존하게 됐는데 앞에서는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수렴했는데 지금 가면 유씨새끼가 수렴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해서 너는 그냥 발산돼 있어요 해서 수렴치 않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다시 돌아와요. 일반항이 0이 아닌 급수에 수렴하거나 일반항이 발산하면은 무조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건 쉽다, 그지? 일반항이 0에 갔어. 수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두 단계 거쳐서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지.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두 사례가 되겠습니다. 둘 모두 결국은 마이너스 꼴로 정리가 되고 소거되어 나가는데 얘도 소거형, 얘도 소거형인데 소거형 중에는 생존하여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발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괜찮아요? 해서 급수에 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읊어드립니다. 급수가 수렴해요.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요. 증명했습니다. 대우가 있었어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요.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가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 전부인데 이런 개념을 전제로 해서 등장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소개한 것처럼 특별히 등비급수란 녀석이 나타나면 저런 따위의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그마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꼴의 등비급수를 만나면 어쩌기로 했지? 공비 판단 그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느냐? 그런 판단에 yes 판단에 서면은 그냥 1 빼기 공비분의 첫자입니다 해서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의 끝.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급수가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비를 판단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흐름을 따라 간다 말이지. 아, 그러고 봤더니 선생님 앞에서 말한 인간이 손으로 계산 가능한 급수가 2개였다고 그랬잖아. 그지? 하나가 뭐였다고? 등비급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몽땅 소거형이 된단 말이지. 소거형으로 계산해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급수편이 몽땅 다 정됐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세기를 박습니다. 급수란 단어를 만나면 AN이 한없이 더해져 있다. 이들을 어찌 계산하느냐? SN 찾아 극한을 구해. 됐죠? 2단계를 거치면 급수가 끝이다. 해서 개념 정리를 마치고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속도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전입니다. 12번입니다. AN이 급수가 10의 수렴하고 BN의 급수는 20의 수렴했답니다. 수렴하고 수렴했답니다. 보이시죠? 백입니다. 암산이 되겠죠, 그죠? 40 빼기 10인가요? 30이 정답. 너무 쉬워, 그지? 이런 것도 수능에 등장합니다. 당연히 23번입니다, 그죠? 네. 14번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에 1번, 2번, 3번은 앞서서 개념 정리하면서 이미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새기기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급수는 등비급수거나 소거형이다 이랬습니다. 등비가 아닙니다. 느껴지죠? 네. 일반항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인정되죠? 분모가 근호속이 2차고요. 1차 1차니까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생겨보면 이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식의 뜻이 얘하고 얘가 지금 분모에서 곱해져 있으니까 얘로 얘를 나누면 루트 n분의 1일 것이고 얘로 얘를 나누면 루트에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된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시그마를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표현을 남긴 후에 괄호 속에서 이놈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쭈르륵 나열이 필요하고 촥촥촥촥 지워나가는 행위가 필요할 겁니다. 인정되죠? 다만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가 지금 2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생존자는 2마리씩일 것이고 작은 쪽에는 앞쪽으로부터 숫자를 대입하면 루트 1분의 1 하나 더 루트 2분의 1 이 생존할 것이고 빼기 뒤쪽에도 2마리가 생존할 텐데 이게 지금 여기 무한대로 있으나 원래 시그마가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였으니까 N을 집어넣어 루트에 N 플러스 2분의 1 다음에 그 앞에는 루트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러면 생존할 테고 죽어요? 죽어요. 그럼 최종적인 정답이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끝입니다. 된 정도요? 네, 빼기 꼴로 정리하면 그만했습니다. 5번도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 분모의 모습이 제곱의 차니까 2n 빼기를 하고 2n 더하기를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네들의 차이는 2가 되는데 식을 정리해봤더니 2분의 1 괄호 속에 앞쪽 분수 2n 빼기 1분의 1 다시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된 놈의 급수 표현이 될 텐데 이제부터는 그 절차를 건너뛰겠습니다.
리미트를 남기고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 등장되어 있는 두 개 항은 칸수로는 두 칸인 것처럼 보이지만 홀수의 입장에선 이웃하는 두 항이기 때문에 생존자가 한 마리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쪽으로부터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앞에 있고요. 앞쪽에는 1이, 뒤쪽에는 그대로 2n 더하기 1이 생존해서 얘가 죽어버리면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죠? 6번도 쉬워요. 그죠?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을 찾으면 여러분 그대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역수를 취한 거니까 요것 분의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한 번만 더 쓰면 끝이에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n의 n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분문수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생존자가 한 마리씩인 것도 다 압니다. 그럼 최종적인 극한값이 2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끝. 넘어갑니다. 14번, 15번은 정신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원에 있는 수열의 성질을 하고, 지금 등장하는 급수하고를 결합시키는데요. 어쨌든 급수를 찾아서 저 계산을 거쳐서 급수의 합을 찾으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이지, SN이 등장하고 AN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SN하고 AN 사이 관계를 추적해보면 얘는 S의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서 빼는 것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빼입고를 만들어 보니까 얘네 둘을 곱한 게 이 분모에 있어. 그지? 그럼 너를 한번 나누고 너를 한번 나누면 예쁜 빼기꼴에다가 앞쪽에는 n번째 항까지 합 SN의 역수가, 뒤쪽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의 역수가 1이 등장하겠지. 그지? 그랬더니 이 빼기가 너무 예뻐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놈의 똑같은 형태의 급수가 앞에 처리된 거니까 소거형의 형태대로 처리를 해보면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생존자 여기에 S1분의 1이, 여기는 S에 n 더하기 1분의 1이 남을 것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합은 분모의 2차 꼴이 되어서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죽어버려. 그지? 그럼 최종적인 결론 S1의 역수가 남을 테니까 첫째 항의 역수 답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괜찮죠? 15번 똑같은 모습이야. 그지? 분모에는 곱해져 있어요. 분자에 n이 있는데 이곳에 이웃하는 세 항과 사이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이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뜻은 an 플러스를 넘겨 빼버리면 그게 an과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요 an 자리에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빼는 식을 콱 집어넣으면 또 그래. 그지? 너희들을 곱해서 분모래. 그럼 너를 나눠? 너도 너를 나눠? 그러자마자 an 플러스 1의 역수에서 an 플러스 2의 역수를 찾아 빼는 꼴이 시게 될 테고, 그놈의 급수를 처리하려니까 또 역시나 나열해 나가면 생존자가 앞에서 한 마리, 뒤에서 한 마리가 될 텐데, 주의할 점이 이놈은 지금 an이 아니고 a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거기가 a1의 역수가 아니고 a2의 역수. 그지? 빼기 a의 n 플러스 2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잖아. 더하면 3이고 또 더하면 5고 차례차례 커져가는 그런 항들이 되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얘가 다 0으로 사라져버려. 그럼 둘째 항의 역수가 답입니다. 둘째 항이 2예요. 정답은 1이 아니고 이렇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14, 15 소거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16, 17번으로 넘어갈 텐데 16, 17 갔더니 역시나 두 문제는 정신이 같아요.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본 놈의 급수, 즉 무한히 더한 결과가 수렴했답니다. 질문을 내려가 봤더니 급수가 아니고 극한을 찾으랍니다. an이 포함된
극한을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의 정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N 자체는 모르겠으나 네모 박스에 이놈을 한없이 더하여 수렴했으니까 4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을 취하면 반드시 얼마에 수렴해야 됐지? 0이야, 그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빵으로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풀면 그만이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수렴칸에 썼던 것처럼 이 꼴을 만들면 그만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에 여기 A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누자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얘를 치환해 풀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워낙에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4n승으로 나누면 너에게서는 4분의 1이 남을 거야, 그지? 4에 빼기 있으니까 여기서 4분의 3의 n승이 있으니까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4의 n승분의 a니까 죽어버렸어요. 여기를 4n승으로 나누면 4가 남을 거야. 얘는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답이 얼마라고? 요렇게 끝이 돼요. 됐죠? 똑같습니다. 17번 똑같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급수를 취했더니 수렴했답니다. 질문을 가봤더니 극한을 구하랍니다. 그럼 또 똑같은 얘기야, 그지? 이건 바로 여기다 써버릴게요.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취하면 얼마에 수렴해야 된다고? 자로, 그지?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얼마라고 하고 있지? 너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 0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답입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급수의 기본적인 계산 체제라는 것이 지금 계속 연습한 것처럼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아? 그냥 발산해. 일반항이 0에 수렴해? 소고 0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n번째까지 합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해. 됐죠? 급수가 수렴해? 일반항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가 순으로 가면은 23, 24 정도에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다룬 주제가 딱 하나잖아요, 그치? 무슨 급수, 이름이 붙어 있는 급수 하나를 썼지. 이름하여 등비급수라는 게 있었어요. 등비급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자동 루틴, 제1단계는 공비 판단, 그렇다면 공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서 18, 19, 20 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18번 갑니다. AN이 주어지기를 3분의 절대값 K에 빼기 2에 n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래서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 똑같은 식을 앞에 수립한 편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죠? 그게 몇 번이지? 몇 번이냐면 7번에 있었어요. 주의 바랍니다. 7번에서는 얘 일반항이 수렴할 조건을 따져봤는데 그때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근데 이번엔 말이지, 급수의 수렴 조건은 무슨 이에요? 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어쩌고 크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1보다는 작기만 해야 돼, 그지? 일반항일 때는 1이어도 수렴했는데 급수가 되면은 공비가 1일 때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한없이 하기 때문에 이건 발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요 놈이 공비가 되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산수 처리해주면 정답을 얻을 것이다. 됐죠? 7번에서는 등호가 있었고 18번에서는 등호가 없다. 이거 주의 바랍니다. 됐죠?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완전히 그냥 공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19번에 갔더니 A1하고 A2하고 더해서 20 되었답니다. 시그마입니다.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해왔더니 그러면 3분의 4입니다. A1이 얼마인지 찾으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 저 꼭대기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라고 되어 있답니다. 등비는 그 자체로 루틴이 결정되어 있다. 됐죠? 얘는 그냥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수원입니다. 첫 장 괄호 속에 1 더하기 R이 20이더라. 요거 주의할 점인데요. n이 지금 1부터 가요? 3부터 가요? 3부터 해요. 그죠? 4번 장부터 시작해도 역시나 등비수열이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수렴했잖아. 그런 뜻은 공비라는 녀석이 반드시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태에 처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뭐라고? 이래서 공비 빼 분자 처리할 때 얘 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장은 몇 장이라고? 셋째 항이다. 셋째 항이라는 것은 A1 곱하기 R의 몇 승? 2승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놈이 3분의 3이다 해서 요놈식하고 요놈식하고 연립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는 A1도 찾을 수 있고 R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19번 했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20번에도 역시나 등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자동 루틴입니다. 조건에 봤더니 시그마에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괄호 속에 a에 2n 빼기 1에서 다시 뺀답니다. 2n을 빼립니다. 그 결과는 3이 된다 하고, 두 번째 조건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a, n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놈이 6이랍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시그마시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를 찾으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하고 공비를 찾기만 하면 바로바로 답을 넣어둘 수가 있을 텐데, 해서 첫 장을 a라 하고 공비를 r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야, 너 있잖아, 이거 산수 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등비수열에서 홀수항만을 뽑아도 등비수열이고 짝수항만을 뽑아도 등비수열입니다. 맞죠? 당연히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도 1이 들어가면 첫째 빼기 둘째, 2가 들어가면 셋째 빼기 넷째, 그 다음은 다섯째 빼기 여섯째니까 그 또한 등비수열입니다. 제곱이 돼도 역시나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산수, 너는 제곱을 했으니까 공비도 제곱이 되겠지. 그럼 1 빼기 공비의 제곱분의 첫 장도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넌 뭐냐? 이게 지금 홀수 짝수를 항해하기 때문에 공비는 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첫 장은 뭔데? 1 집어넣은 거지 뭐야? 그럼 A1 빼기 A2일 거 아니야? 이놈이 3이다 말이지. 그럼 너하고 연립을 하면은 A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해요. 그럼 넌 뭔데? 1 빼기 R분의 A예요 하면 끝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까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수열극한과 급수의 기본적인 체제를 모두 다 정리를 마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열극한하고 급수라는 것에 대하여 정리가 다 끝났는데, 요거 다음으로 여러분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등비급수를 도형에 적용시키는 등비수열을 등비급수로 전환해서 도형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급수 처리하는 주제들이 다음 스텝으로 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활용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 게임에서 집중하기로 하고, 오늘 수열극한하고 급수편 모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루틴화 시켜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